를 미리 걱정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뭘 기다렸냐면요. 진이를 기다렸어요. 진이. 진이 누군지 알죠? 요술램프 진이를 기다렸고 또 그거 아시나 몰라. 그 요술공주 세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요술공주도 기다렸고 또 금나라 은나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도 기다렸어요. 항상 그래서 뭔가가 그냥 진짜 인쇄 수입처럼 늘 내가 이번 달에 돈을 다 쓰고 나면은 그 다음 달에 똑같이 지갑이 채워지고 그걸 항상 꿈꾸면서 살았거든요. 왜냐면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제가 97년도에 은행을 퇴직했거든요. 그 사태가 오면서 그 사태가 안 왔어도 저는 퇴직을 했어야 돼요. 왜냐면은 셋째를 키워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뭐지 퇴사를 결정하고 어, 다니었는데 그때 이제 거액의 연봉을 받고 그만두고 이제 생활을 하면서 내가 쓰던 돈이 없어졌잖아요. 물론 일시불로 억이라는 돈을 받았지만은 매달 내가 쓰는 돈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뭐를 해야지. 왜냐면은 돈이 떨어지면 기운이 떨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달 무엇을 해야지 내가 남편이 갖고 오는 월급 갖고는 내 삶을 충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그거를 꿈꿨어요. 근데 아메이는 그냥 우리 아이들이 아토피였기 때문에 제품은 쓰고 있었지만은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사업은 아무나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늘 오라고 초대를 했지만은 어떻게 돼요? 늘 거절을 했죠. 저도 아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오게 되나요? 미안해서. 거절하는 게 너무 미안해서 이제 이런 자리에 오게 됩니다. 이런 자리에 왔을 때 제가 처음 그 충격을 받은 게 뭐였냐면요. 앞으로 5년 뒤에 어떻게 살래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 살고 싶었거든요. 잘 살고 싶었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를 찾았지만은 그 찾은 게 없었잖아요. 근데 딱 5년 뒤에 잘 살고 싶었지만 그냥 막연히 잘 살고 싶었던 거지. 내가 무언가를 행동하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잘 살았으면 좋겠어.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 마음을 늘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5년 뒤에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아, 나 5년 뒤에도 만약에 이대로 살면은 똑같은 삶을 살겠구나. 그러면서 이 미팅장에 나와서 알아보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까지 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여행을 꿈꾸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여행을 간다는 거는 힘들어. 짐을 싸고 갔다 와서 즐기는 거는 좋은데 또 갔다 와서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행 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냥 집에서 3박 4일, 일주일, 한 달 동안요. 집에만 있으라도 저는 집 밖에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집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다 있거든. 쉬고 싶을 때 쉬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책 읽고 싶을 때 책 읽고 영화 보고 싶을 때 영화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밖에 필요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아메리를 해서 저렇게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행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관심 없었거든요. 듣지도 않았어요. 별로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아메이를 시작한 이유가 내가 쓸 돈 100만 원이 필요해서 했던 사람이에요. 100만 원이 필요했던 사람이어서 했기 때문에 뭐 여행이고 뭐고 그거는 필요 없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수입 100만 원이 죽을 때까지 요술 방망이처럼 진이처럼 이렇게 매달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 자리에 자신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갖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그 돈이 갖고 싶어서. 왜냐면 제가 이 아메를 시작할 때 주위 사람들이 너는 못해라는 얘기가 엄청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사교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하고 내가 가서 말을 같이 얘기해서 수다 떨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방에서 방콕하고 내가 질리도록 방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집 밖을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팅장에 앉아서 그 100만 원을 너무 제가 자신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40대에 아메를 만든 50살부터 내가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나오면은 나는 성공이다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00만 원이 물가 상승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이
수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0만 원을 원했던 거고, 또 이 100만 원이 물가 수입에 따라서 계속 올라갈 때 1000만 원이 됐을 때, 제가 아들이 셋이라 그랬잖아요. 얘네들한테 300 주면은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이 되겠구나. 이걸 꿈꾸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다가 또 이제 왜 아들한테 이걸 주려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애들이 평범하게 그냥 순종하면서 그 어떤 규율 속에 자라는 애들이 아니었거든요. 이 규율 밖을 담장을 넘어가는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과연 쟤네들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 수학 시간에 미술을 그리고 싶다 그러고, 눈 오는 날이니까 학교는 못 간다 그러고, 공부는 해서 뭐 하냐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늘상 내가 듣고 애들을 키웠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야, 그게. 늘 불안하니까, 나는 그냥 이 100만 원, 내 한계는 이 100만 원만 되면은 얘네들한테 그렇게 해줘서 기본적으로 생활 비만 나오게끔 도와줘야겠다 하면서 아메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던 나에게는 아메이가 희망이었어요. 희망. 왜냐면은 희망 없이 살아간다는 거는 죽음이잖아요. 뭔가가 그래도 오늘보다 낫고 내일보다 낫고 뭔가가 한 해 한 해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기는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거 많이 들으셨죠? 비전 트리과 비전 보너스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는 이 비전 보너스 비전 트리과 함께 무엇을 제공하고 싶냐면요. A70 라스베가스를 같이 꿈꾸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5년 뒤에 2029년 뒤에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전부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비전 트리과 비전 보너스는 물론이지만은 이 라스베가스까지 가는 이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저는 2025년도에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지는 여러분이 비전 트리과 비전 보너스는 기본이고 라스베가스까지 가는 그 꿈을 꾸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 세 가지를 다 내 손에 쥐고 내가 이 혜택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리더님들로 성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이에 동영상을 넣었는데요. 제가 미숙하잖아요. 초보자라서 동영상은 패스하고 내가 이걸 왜 넣었냐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대담하는 거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AI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이제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일자리가 뺏어가는 거에 비해서 그럼 인간들은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감을 느끼니까 나라에서 뭘 주냐? 기본소득. 기본소득이라는 걸 우리한테 주면서 AI가 대체하는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이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속임수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불안감이 없어. 나 기본소득 받아, 기본소득 받아 이러면서 점점 AI가 침투해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잊고 사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야 무섭구나. 이렇게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왜냐면 그 뉴스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 채 우리가 그냥 물감에 물이 들듯이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게 인공 피부 로봇까지 개발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우리가 로봇을 봤을 때는 딱딱했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미소 짓고 찡그리고 이 피부 세포 조직 하나하나가 저게 섬세하게 여러분 그 유튜브에 찾아보면 저거 다 나오거든요. 그 보면서 저렇게까지 AI가 진화를 했구나. 그러면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언젠가는 나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 아니에요. 그럼 쟤네가 다 우리의 일자리를 앞으로 어떻게 뺏어가냐면요. 저 물류센터. 지금 쿠팡에서 물류센터 엄청나게 3교대를 하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쿠팡에서 일하시는 분들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어디로 갈 거냐고요. 그리고 또 이 군인 있죠. 군인도 지금 저 로봇이 대체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내 눈앞에서 접해보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먼 일이야, 먼 일이야, 먼 일이 하지만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밑작업으로 다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대차 만드는 로봇, 차도 로봇이 만든대요. 그러면 지금 저
생산 공장에 있는 그 일용 그런 그 직장을 다니는 그분들은 어디로 또 사라질 것이냐. 그리고 또 자영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폐업하는 자영업도 많지만 공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세종만 해더라도 비어있는 공실들이 많지만 서울도 무지무지 많아요. 무슨 혁신센터, 뭐 지식센터 지어놓은 곳들이 지금 남양주는요 어마어마해요. 그래갖고 거기에 20억, 30억을 투자해 놓은 사람들이 지금 울고 있다니까. 제가 아시는 분도 몇 개를 받았는데 지금 다 공실이고 관리비하고 이런 것만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자영업자들이 그만두고 폐업을 하려고 그럴 때 오르는 철거 비용 기본이 1,000만 원이에요. 돈이 이 수입이 없어서 그만두는데 보증금까지 까먹고 나가는 시점인데 철거 비용까지 대고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밖은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지만 지금 계속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진짜 울고 나가는 자영업자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버지는 대기업 이게 몇 년도 기사냐면요. 97년도 IMF 기사예요. 근데 이게 1년 전에 이게 올라왔더라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대기업을 다녔을 때 IMF 때 이제 퇴직을 하셨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40대였어.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 대기업을 다니면서 힘들었던 마이너스 됐던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아들한테도 대물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취직 시험을 공부하는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찍은 그 얘기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아버지는 지금 대리운전 하고 계시고 아들은 지금 취직 시험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아이한테까지 그게 미친다는 거예요, 영향을. 저는 이것 때문에 아메이를 한 거거든요. 무서워서.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저는 못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제가 이걸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메이가 보편화되고 아메이가 어떻다는 걸 딱 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자녀들이 아메이를 안 한 부모를 둔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할 줄 아세요? 엄마는 그 흔한 아메이도 안 하고 뭐 했어? 이런 소리 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어? 그래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이 답이 아니다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밖에 계신 분들은요. 아직 국민연금을 얘기해요. 이렇게 기사가 55년도에 국민연금 고갈이라고 얘기했는데도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부정하고 싶은 거지 그들은. 그래서 당신이 걱정해야 될 진짜 미래는요. 2050년대 150 시대가 열린대요.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그럼 계속 우리 수명이 늘어가고 있는 건 아시죠? 인터넷에 보면은 내 건강 체크 이거를 쭉쭉쭉 하다 보면요.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는 그 데이터가 나온대요. 근데 지금 67세 되신 분이 매년 저한테 하는 말이 희정아 2년 늘어났다. 희정아 1년 늘어났다. 매년 그러세요. 줄은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인생 2모 작가 3모 장은요.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제가 에메랄드 갈 때까지는요. 아메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꼭 해야 돼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에메랄드 갈 때 저희 신랑이 퇴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위기는 3년 빨리 오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하면 요때쯤 내가 이렇게 될 거야. 그거를요 3년 앞당기셔야 돼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입에 부르트도록 내가 얘기를 했다니까요. 저도 그런 날이 굉장히 멀리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날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밖에서는요 이런 얘기까지도 나돌아요. 여러분 파이프라인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저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퇴직 후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라.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메이는 공개된 비밀이라고 얘기하죠. 이 공개된 비밀이 지금 밖에까지 지금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의 끝에 내가 원하는 게 있냐는 거예요. 저는 원하는 게 없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다니까요. 그냥
되든 안 되든 뭐 처음부터 그렇게 열심히 온 건 아니에요. 비 올 때 안 왔고 기분 나쁠 때 안 왔고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거를 좀 줄였다면 좀 더 빨리 성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삶을 바꾸려면 올바른 도구를 선택하고 집중과 몰입을 해야 된대요. 근데 저는 20년 전에 올바른 도구는 선택을 했어. 근데 집중과 몰입을 안 한 거예요. 도구는 선택해 놓고 내 마음대로 사업을 한 거지. 내 마음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막 스폰서님들이 삼선에 앉으세요, 삼선에 앉으세요 막 이러잖아요. 지금은 그게 코로나 때문에 조금 희미해졌지만 지금 다시 삼선에 앉으세요를 고집할 때예요. 그때는 꼭 삼선에 앉아야지만 성공을 해? 왜 뒤에 앉으면 성공 못 해? 제가 약간 좀 그런 기질이 있어갖고 삼선에 그렇게 앉으라는데 안 앉았어요. 맨날 뒤에 앉고 이랬는데 어느 날 제가 삼선에 앉으면서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래서 삼선에 앉으라고 얘기했구나. 그 다음부터는요, 뒤에 안 앉았어요. 삼선에 고집해서 삼선에 못 앉으면 사선에서 앉아서 이 미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때가 와서 이 삼선에 앉으려고 피 튀기는 날이 오셔야 돼. 예전처럼. 그러면은 그렇게 5년을 살아내시면은 3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내가 성공자의 모습으로 변해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한 모든 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타이밍이래요. 뭐든지 이 시기가 맞아야지 내 노력과 부합해서 상승하는데 만약에 나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버리면요 내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옛날에 프레벨을 아시는 분이 있을래나 프레벨 전에 들어온 어린아이 그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 너무 일찍 들어와서 그 회사는 망했어. 이것도 적절한 타이밍이 그래서 프레벨이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죠. 프레벨이 진짜 뭐 전 국민이 모를 정도로 그 비싼 도구들을 사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자동차 그 자동 키 있죠. 그 최초로 들여온 사람은 망했어요. 제가 그분을 알거든요. 자기가 그거 했는데 자기 망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두 번째로 도입한 사람은 떼돈을 버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기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메의 변전사를 보면은 97년도 IMF 왔을 때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또 2007, 2008년도 모기 지론이 왔을 때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아메이는 또 한 번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또 세 번째 위기가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 도약을 지금 아메이가 준비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얘기한 비전 트립, 비전 보너스, 라스베가까지 다 잡을 수 있는 기회가 2025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2030년 정도가 되면요. 이제 양극화가 눈에 보이게 현저히 나타나요. 왜냐면 2000년도 우리가 이 맞이했을 때 4차 혁명 시대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떠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자리를 잡아간단 말이야. 보통 30년이 넘어야지 그 자리를 잡는 지금은 이제 막 혼란이니 뭐니 막 서로 막 이런 들쑤시는 시기였다면 이제 서서히 30년부터 그 자리를 굳혀가면서 나는 3%에 올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97%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 4계급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인류 4계급으로 변한다는 게 내가 지금 우리는 1계급으로는 갈 수 없어요. 그만큼 두뇌와 돈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2계급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3계급은 직장이 있을 땐 3계급이에요.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내가 직장이 없을 때는 4계급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무용계급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2025년도에 어떤 출발선에 더군다나 지금 12월이잖아요. 12월에 내가 2024년도에 지지부진했던 거를 마감하고 25년도에 새 출발을 하는 이 기로점에 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나간 거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다 쓰레기라 하잖아.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1월 달 2025년도에 무슨 결단을 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3년에서 5년까지 전부 다이아몬드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 때는 시스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마구잡이로 했단 말이에요. 진짜 녹음을 해가면서 우리가 들었고 정보도 특정한 지역에서만 들었지 이렇게 보편화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유튜브에서 뭐 라방에서 뭐 알려주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내 거를 만드느냐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5년 동안 6년 동안 내가 이 세 가지를 다 거머쥐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3류는 생각만 하고요. 2류는 말만 하고 1류는 행동을 한대요. 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생각만 하는 사람이냐? 말만 하는 사람 될 수 있어. 나는 할 거야. 나는 할 거야. 나는 그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인류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돼요. 저는 한동안은 생각만 하는 사람이었고요. 말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삼선에 앉는 순간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왜냐면은 5년 안에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걸 저는 안 믿었거든요. 어? 내가 어떻게 5년 안에 1,000만 원의 인쇄습을 만드는 사람이 이거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저는 안 믿었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내 거가 안 된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쭉 해온 거를 그동안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뭐지 수첩을 썼기 때문에 그거를 쫙 보잖아요. 열심히 일한 수첩에는요. 빽빽하게 스케줄대로 다 있어요. 딱 5건. 그러면 내가 5년 동안 일했다는 거거든. 나머지 15년은 그냥 설렁설렁이고 스케줄을 갖고 정말 원칙을 갖고 일한 거는 딱 5년인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5년이 맞네. 근데 내가 안 믿었구나. 그다음부터는 파트너들한테 5년 정답입니다. 3년 안에 에메랄드 가시고 5년 안에 다이아몬드 가시는 거 정답입니다. 그러면서 그 수첩을 보여주면서 얘기하고 다녀요. 그거를 믿는 자는 5년 안에 다이아몬드 가시는 거고 안 믿으시면 오래 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의 공은 꿈꾸는 곳으로 가고 고수의 공은 친방향으로 가고 비기너의 공은 두려워하는 곳으로 간대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아메를 만났을 땐 비기너 두려워요. 두려워. 미팅장 오는 것도 두려웠고 결단을 해야지 오는 거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도 두려웠고 제품 얘기하는 것도 두려웠어요. 근데 어느 날 고수의 내가 친방향으로 간다는 건 내가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케줄대로 움직이면 이제 어느 날 내가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꿈꾸는 내가 원하는 삶 그럼 내가 프로가 되면서 연봉 1억이 넘는 프로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거를 내가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 그래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진위를 만드셔야 돼. 진위.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장을 하고 나가서 그들한테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만들 것인가를 얘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두려웠던 이유가 제가 가서 얘기하면 거절하고 사업 안 한다고 할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얘기를 못 했거든요. 하고 안 하고는 그들의 문제인데 내가 그들의 문제까지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의 미래책 너무나들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프로슈머 하라, 네트워크 마케팅 해라. 지금은 프로슈머에 대해서 그렇게 막 얘기를 안 하지만 제가 처음에 아메를 만나고 한 5년 지나고 이 부의 미래책을 가지고 다니면서요 엄청나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앞으로 프로슈머 시대가 온다. 그러면서 그거를 236쪽인가 막 이거를 읽어주면서 저희가 다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가 엘빈 토플러가 얘기하는 게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요. 이분이 이 5권의 책을 내셨어요. 70년, 80년, 90년, 2000년, 2010년에 매년 한 권씩 내셨는데요. 저 책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재편성해서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5권의 책을 내면서 이 경제가 이 흐름에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의 미래책을 프로슈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갖는 이유예요. 왜? 앞으로 이런 시대가 흘러갈 거니까. 이런 시대가 흘러갈 거라니까 우리 같은 비전문가든 이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듣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프로슈머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의 창출 시스템의 변화를 보면은 농업, 땅이
돈이 없기 때문에 막 땅만 샀잖아요. 그 다음에는 자본 투 공장 세우고 막 이런 일을 했고, 그 다음에는 지식 정보화, 이때부터 제3의 물결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정보화 시대, 정보화 시대, 정보화 시대, 정보가 돈입니다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맨날 우리가 자본 저렇게 공장 아니면 뭐 이런 거를 했던 사람들은 이 정보가 돈이라는 걸 믿지 않았지. 근데 아베 미팅장에 오신 분들은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신 분들이 지금 전부 다 탑 정상에 올라가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연탄 장수가 돈을 벌 땐 연탄을 팔아야 되지만 전기로 지금 우리가 모든 걸 하고 있을 때는 연탄이 아닙니다. 전기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게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한테 기회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는 공유 연결 플랫폼 프로슈머 시대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슈머의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산자는 돈을 번다, 소비자는 돈을 쓴다, 프로슈머는 돈을 쓰며 돈을 번다. 저희는 아메이를 몰랐다면 아마 저도 아직까지도 돈을 쓰는 일만 했을 거예요. 돈을 쓰면서 돈을 번다는 거는 생각도 못하고, 누군가가 아메이를 전해주지 않았다면 저도 그냥 돈을 쓰는, 지금도 가서 할인점, 마트, 인터넷 이런 쇼핑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내가 제품을 써보고 이거를 이 소감, 경험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아메이가 무슨 도구를 파는 거라면 저는 못했어요. 근데 딱 미팅장에 와서 보니까, 내가 이 뒤에 나오나? 이것도 돈을 쓰는 그 전에 아메이 미팅장에 와 보니까요, 전부 다 치약하고 칫솔하고 샴푸하고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우리 집에 다 있는 거네. 저는 우리 집에 다 있는 거라서 했어요. 우리 집에 다 있는 건데 이거를 내가 공부해서 차이점을 얘기해 주면 되겠구나. 이상하게 판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이거를 판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제가 좀 망설였을 거야. 근데 치약이 이런 거네. 칫솔이 이런 장점이 있네. 샴푸가 이러네. 그러면 이거를 얘기해주고 선택은 그들의 뭐. 저는 사람 얘기 이 얘기 못 하거든요. 그냥 선택을 해서 좋으면 바꿨어. 이랬기 때문에 제가 아메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번 달에 얼마를 팔아야 됩니다. 이번 달에 누구 사람을 데려와야 됩니다. 이러면 저는 아마 그 미팅장을 나오는 순간 아메이를 내 머릿속에서 지웠을 거예요. 근데 집에 있는 거 다 하니까 그냥 공부하는 거지. 치약이 왜 좋은지, 샴푸가 왜 좋은지를 공부하고 차이점을 얘기해주고 선택하니까 애용자가 되더라고요. 내가 강요에 의해서 쓰라고 하면 그냥 썼다 안 썼다 하는 소비자가 되지만, 그들이 선택한 건요, 애용자가 되면서 이 치약 아니면 안 돼, 이 샴푸 아니면 안 돼, 이런 애용자 네트워크가 생기면서 20년 동안 제 네트워크에서 사라진 사람들은 극히 열손가락 안에 그만둔 사람이 없어요. 사업을 알아보다가 들어갔어도 제품은 써요. 제품을 쓰면서 그 밑에서 PT가 나오고 에메랄드가 나오고 왜냐면은 사라고 강요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왜냐면 나도 누가 강요해서 쓰는 거 싫어하거든요. 내가 좋아서 써야지. 그건 너한테 좋은 거지만 나한테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게 만드는 게 저는 아메이 이 사업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돈을 쓰면서 버는 이 광고 유통 없는 직거래 방식 때문에 저희한테 이런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의 흐름을 잡아 경제적인 자유를 싶다. 왜냐하면 지금 부의 흐름이 오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 세 번째의 그 상승 곡선을 보면서 부의 흐름을 잡아서 내가 진짜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고 싶다면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거 귀찮아. 저 싫어했어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관계 맺는 게 싫어서.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이 시대가에 막 이 연결되는 게 저는 싫거든요. 그리고 또 결혼도 안 하려고 했어요. 아는 사람 없었어요. 왜? 내가 먼저 가서 말 거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나한테 말을 걸어서 내가 친해지는 케이스는 있어도 제가 마음에 들어 막, 근데 지금 바꿔갖고 내가 먼저 막 말을 걸잖아요. 말 잘못해? 말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바빠, 시간이 없어, 적성이 안 맞아, 자신이 없어,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수입이 필요하냐 안 하냐예요.
내가 여기서 아메의 수입이 인세 같은 수입이 연금 같은 수입이 필요한가 아닌가만 결정하시면 돼요. 필요하다면 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되고요. 필요치 않다면 그냥 소비자 하면서 그냥 계시다가 진짜 필요할 때 그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지금 이런 회사 사라졌죠. 소문도 없이 사라졌어요. 회사 또 여기도 사라졌어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사라진 회사가 지금 엄청 많아요. 막 한참 막 아메이 돈 안 되니까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내가 5년 뒤에 보자 그랬거든요. 열심히 해 열심히 해 나도 여기서 열심히 할게 5년 뒤에 보자. 지금 다 그만뒀어요. 그리고 내가 그 네트워크 이들은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근데 다단계면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사업했던 그 소비자들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네트워크를 읽어놨던 게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A본도 지금 여기 그 사진은 안 넣었지만 그 회사 앞에서 막 피켓 들고서 항의하는 이런 모습들이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60년간 역사를 이어서 있던 아메의 철학과 같이 이 사람 풍요롭고 건강한 삶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상생하는 기업 윈윈 이런 철학과 기업의 마인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회사들은요 돈만 추구해요. 돈만 추구해서 제가 이제 하도 오라 그러니까 안 가봤겠어요. 가봤지. 그들은요 돈밖에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그 돈 다 벌어서 뭐 하세요? 막 이 소리가 막 이 목구멍까지 나오는데 참았다니까요. 그들은 그냥 돈 오로지 돈 벌어서 벤츠 바꾸고 뭐 바꾸고 뭐 바꾸고 이 얘기만 하지 다른 사람을 도와서 같이 성공하는 이 얘기는요 없어요. 그래서 이 더불어 사는 진짜 같이 함께 이 두 분 창립자들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메의 비전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윤택한 삶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게 우리는 기회를 찾고 있지만 우리나라 어떤 기업도 우리한테 잘 살라고 이런 혜택을 준 기업은 없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의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지 성공을 제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메에 가면 성공을 제공한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안 돼, 했는데 안 돼, 했는데 안 돼 하는 사람 만나보잖아요. 제품만 쓰고요. 제품만 팔고요. 우리 월드와이드 위너스 그룹처럼 공부한 팀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끊임없이 책을 읽으면서 나를 개발하잖아요. 나 아니에요. 매출. 어떻게 하면 매출을 잘 일으킬까? 우리는 매출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꿈꾸면 매출은 따라오게 되거든요. 방법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원하는 게 없다. 그러면은 매출에만 포커스를 맞추다가 결국에는 사라지는 사람. 그래서 지금 깨졌는데 그래서 이 두 분이 아메이를 윈윈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아메이를 설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메이 회사를 설립을 했고 사람들의 가진 잠재력을 지원해서 끌어내는 일을 한 거예요. 저도 아메이를 통해서 이 잠재력이 나온 거지. 내가 내재돼 있던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체 유기농 농장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많은 회사들이. 근데 그 자리에서 유튜브에서 농장 쳐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회사처럼 농장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농장 있다고 얘기해요. 자신 있게 얘기해요. 농장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 한번 쳐보세요. 그래요. 그리고 나는 우리 아메이 농장 딱 치면 이게 딱 뜨잖아요. 벌써 여기서부터 농장이 없다는 게 인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씨에서 완제품까지 이 씨앗을 관리하고 있다는 게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라는 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잖아요. 누구한테. 옥수수를 이제 요즘에는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모종을 사다 심잖아요. 모종을 사다가 심고 그 옥수수가 너무 맛있어서 그 다음에 심으려고 그 옥수수를 말려갖고요 심었대요. 그랬더니 옥수수가 안 나오더래요. 그 깜짝 놀랐다니까. 그러니까 그 옥수수 먹고 있는 거 우리는 이제 막 그 생각을 하잖아요. 어떠니, 이도님
옥수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씨앗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모종을 끊임없이 사게. 1년. 그리고 1년 그 씨앗에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그 조작이잖아요. DNA 조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러면 믿을 수가 없겠네. 우리가 시골에서 모종을 사다가 심어서 먹는 게 조작이 안 됐다고 자기가 심었대요. 근데 옥수수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서 우리 아메이가 이 씨앗을 관리하고 있다는 게 엄청난 일이구나. 어? 그리고 또 그 뉴트리라이트 식물 영양소로 만든 아티스트리. 제가 기미 죽은 개가 엄청났던 사람입니다. 이 양쪽이요. 엄청났던 사람이 맨 얼굴로 밖을 못 나갔어요. 왜냐하면 셋째를 임신했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딸 날라고 싸우다가 낳기 때문에 10달 내내 내가 스트레스. 그러니까 얼굴로 이게 다 올라와 갖고, 그래서 아메이 화장품을 쓰면서 제가 없어졌어요. 뭐 LG, 뭐 화진 다 썼어요. 근데도 항상 이게 있더라고. 근데 우리 화이트닝 제품 나오면서 6개월 만에 없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어떻게 해요? 기비 죽은 게 있는 사람만 보면 막 그냥 입에 거품을 붓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써봐라. 만약에 안 되면은 반품해 줄게. 그래서 써보고서 옛날에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마사지 같은 거 해줬잖아요. 그거 딱 받아보더니요. 나한테 필요한 거 다 줘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도 없어지면서 이렇게 우리는 제품이 소비자를 연결을 해줘요. 어? 그리고 바디케어. 제가 이제 우리 애들 아토피 때문에 이 제품을 만난 거거든요. 바디케어 우리 지네치 로션과 샴푸를 쓰면서 막 자면서 긁었어요. 긁으니까 피가 나오잖아요. 피가 나오니까 맨날 이불에 피가 나고, 그러니까 맨날 피부과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이 지네치 로션을 밤마다 발라주고 했더니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요리사로 만들어준 이 퀸 냄비. 그래서 이 퀸 냄비는 제가 아메이 사업하기 전에 소비자로 있을 때 그 미국에서 살다 온 그 옆집 그 동생이, 언니 아메이 사업은 모르겠고 이 냄비는 꼭 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냄비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 자기는 사업자도 아닌데. 근데 우리 그때 20년 전에 이 퀸 냄비가 85만 원인가 80만 원대였어요. 근데 자기는 미국에서 100만 원 넘게 주고 샀다고 그러면서 사업자도 아닌 소비자가 추천해 준 제품을 제가 먹을 샀습니다. 킨 냄비를. 그리고 그리고 공기청정기. 아토피나 술 냄새 나시는 분이나 코골이를 하시는 분이나, 물론 바이러스도 걸러주지만 그런 것도 잡아주는 우리 공기청정기. 진짜 뭐 다른 타사건은 이불을 들척여도 뭐를 해도 꿈쩍을 안 하지만 우리는 벌써 그냥 센서가 윙윙윙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메르스와 바이러스가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이 공기청정기를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했던 우리는 그걸 걸르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또 침대에서 그 발암물질 나온 적 있죠. 어? 그때 당진에 사는 파트너가 이 사건이 터지고 그 침대를 쓰고 있었거든요. 왜 청정기가 초록색이 안 되는지 자기는 늘 궁금했대. 도대체 왜 우리 집 방 이 환기는 왜 맨날 주황색일까? 왜 초록색이 된다고 했는데, 근데 그거를 침대 사건이 터지고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청정기가 그나마 없었다면 자기 애하고 자기는 그래서 그거 사건이 나오자마자 바로 매트리스 갖다 버렸다면서 전화가 온 거야. 너무 고맙다고 이 청정기를 추천해줘서. 그런 청정기. 그리고 우리 원포원 제품, 이거 아니어도 우린 사업을 하는데 우리나라 제품까지 또 박차를 다 더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기 더 쉽게끔 만들어준 우리 원포원 제품, 이런 제품을 가지고 또 정수기, 옛날 이 저기지만 제가 아메이를 시작할 때 저희 언니가 폐암이었어요. 폐암에 걸려갖고 제일 먼저 청정기하고 물을 제가 바꿔줬어요. 왜냐면은 암에 걸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죠. 뭐가 좋다 이러면서 막 찾아와갖고 그분도 물에 대한 걸 갖고 찾아오셨어. 물에 대한 거를 결국에는 다른 게 아니라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이에요. 영어가 된 거를 척척척 하고, 내가 뭐 영어를 읽을 줄 아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NS 인증은 배웠잖아. 그래서 그걸 갖고 얘기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이분이
대답을 잘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사본 한 장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미국에 살다 온 그 위층 엄마한테 올라가서 야 이것 좀 읽어봐라. 뭐라고 했나? 물이 이렇게 좋은 거라고 팔러 왔더라. 100만 원이야 물이. 그래갖고서 걔가 읽어보더니 언니 미네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안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아메에서 이런 정보를 공부를 못했다면 속아서 거기에 돈을 썼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또 동네 엄마들한테 얘기했냐면 속지 않는 법을 배워. 아메 미팅장에서 사업은 안 해도 돼. 근데 네가 쓰고 있는 제품 속지 않는 법을 기준법을 여기서 그냥 배워. 배워서 우리는 여태까지 그들이 말하는 거에 의해서 그들이 판단하는 거에 의해서 내 판단 없이 제품을 샀잖아. 근데 여기선 그 기준을 알려주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게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에너지 음료. 이런 The first product of Nokia was a toilet paper. Samsung used to be a grocery store. Sony used to be a rice cooker manufacturer. Lamborghini used to be a tractor. IKEA used to be a pen. LG used to be a facial cream. The first version of your business will not be your best. Just keep going. 우리 지금 아메이를 만난 여러분 최고의 모습은 아니에요. 남들이 우습게 보잖아요. 이랬듯이 지금 이런 대기업들이 이런 거 작은 거 하나 갖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람보르니 그 차가 트랙터를 만들어 갖고 그런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맨 처음부터 막 멋있는 이걸 상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치약, 칫솔, 샴푸, 세제가 무슨 사업이 돼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치약 바꿔 쓰고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 된 거거든요. 세제 바꿔 쓰고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단 말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거를 바꿔 써서 알아보기를 시작하는 거. 불만족하면 우리는 100% 회사가 반품 받아주고 만족하면 그냥 소비자로 아니면 나는 부업처럼 시작할 거야. 그러면서 소비하면서 알리고 나는 1,000만 원, 2,000만 원 몇십억의 부자가 될까 하면 사업처럼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맨 처음부터 사업처럼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어차피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부업을 하시는 분이나 소비자 하시는 분이나요 하는 일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내가 어떤 거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냥 듣기, 책 읽으면서 생각 바꾸시고 미팅 참석하면서 여기서 정보 알고 그리고 소비 습관 바꾸면서 내가 나한테 현명한 소비하시고 알아보고 배운 것을 그냥 공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알려주고 근데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사업을 만들려고 하니까 아메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총판 도매 소매 이 마트 할인점에서 가지고 가는 이거를 35%를 우리가 갖고 오는 거거든요. 여기는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갖고 오는 거고 위에는 그냥 소비하는 사람들 이런 삶을 산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냐. 오해가 있어야지 기회가 있습니다. 밖에 오해하시는 분 굉장히 많죠. 아메이를 다단계라고. 그죠? 근데 아메이는 다단계는 돈을 갖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200만 원, 300만 원, 50만 원. 근데 우리 아메이는 소비자 모임이란 말이야. 깨알 같은 진짜 소비자를 모으는 게임이기 때문에 좀 더디 걸리는 건 맞아요. 더디 걸리는 건 맞지만 이들은 쉽게 돈을 벌어. 그렇지만 쉽게 그만둬. 우리는 더디 걸리지만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많은 다단계 하신 분들이 한 3년, 5년 동안은요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고 자랑을 해요. 5년 뒤에는요 끝이 보이는 거거든. 다 그만두셨다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그거 맞추려고 바이너리 마케팅인가? 거기는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줄을. 그러려고 1억씩 거기다 투자하고 그만두고 빈손으로. 우리는 소비자라도 남아있어.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어. 그러면 그 소비자라도 남아있으면서 거기서 매달 매출이 올라오잖아요. 그들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가 많은 거를 기뻐하셔야 돼. 앞으로 5년 뒤면요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어요. 그럼 내가 그들을 바꿀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반복해서 죽을 때까지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나도 쓰고 너도 쓰고 좋으면 알리고 하시면 돼요. 그냥
나도 쓰면 그냥 소비자로 남는 거고, 너도 쓰고 나도 쓰면 부업하는 거고, 좋으면 알리면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이 안에서 내가 똑같은 일을 계속 하면서 그러다가 좋으면 알리고 막 했다가 제가 100만 원 알리고 쉬고 나만 쓰고 너도 쓰고 요거 하고 있다가 또 에메랄드 갈 때 좋으면 막 알리고 요거 했다가 또 나도 쓰고 너도 쓰고 소비자로 좀 있다가 또 다이아몬드 갈 때 세 번째 저렇게 한 거예요. 그냥 꾸준하게 좋으면 알리고를 계속 했어야 되는데 좀 더디하다 보니까 어? 그래서 맨 처음에는 무관심했어요. 저도. 그리고 의심이 들었어요. 어? 과연 과연 막그 어치부 막 그 성취자들 사진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성내 AP에 가면은 성공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은 이제 사진을 다 찍어서 벽에 붙여놨어요. 나 거짓말인 줄 알았잖아요. 이것들은 그냥 찍어서 해놓은 거야. 이렇게까지 의심을 했다니까요. 제가 그러고 나서는 계속 들으니까 호기심이 되잖아. 과연 될까? 이렇게 될까? 그리고 관심이 갖는 시점이 와요. 그리고 어느 날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면 이제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쓰면 지출이고 이게 함께 쓰는 모여서 쓰는 이 방법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혼자서만 쓰다가 함께해서 써야 되니까 여기서 함께 쓰는 방법을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는 나만 혼자서 이렇게 쓰던 거를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쓰시면요. 이렇게 3% 나처럼 3% 하는 사람 3명은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기초. 이제 다지는 거. 그러면서 샘플 같은 것도 이거 달성하신 분들한테 주면서 줘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 6개월 동안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은 나처럼 9% 하는 사람, 6% 하는 사람들을 만들면서 내가 15%가 돼버리는. 그럼 브론즈 빌더가 되면서 월 소득 한 100만 원. 근데 이걸 벌자고 우리가 어디를 가요? 알바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알바는 내가 할 때는 돈이 나오지만 내가 이거를 1년 동안 이거를 계속 구축해 놓으면은 알바를 가지 않아도 이 돈이 매달 나오는 이거를 구축하는 이 시스템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한 2년 차에는 내가 파운더스 PT 왜냐하면 15% 하는 사람을 3명을 만들 수 있잖아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소득 4천만 원 이상이고 해외여행까지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아메이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같이 파운더스 PT를 3명을 만들면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내면서 연봉 1억 또 6명을 만들면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연봉 뭐 2억 또 이분 파운더스 PT가 6명이 되면 내가 수석까지 갈 수 있는 연봉 3억 이상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했어요. 아메이를. 제품도 제품이지만 이 수입의 역전. 스폰서하고 나하고 내가 전달한 AP 이분들이 만약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스폰서가 나보다 항상 수입이 많아. 그러면 저 안 했다니까요. 왜 안 하냐면 내 파트너한테 가서 이분들이 열심히 하면 내가 수입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저는 전달을 못 해요. 왜냐면 우리는 치약을 하나 가져가서 전달하려고 갔는데 치약하고 칫솔 하나 하면 10,000원이 넘잖아요. 그럼 10,000원 받나요? 못 받았어요. 주고 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나보다 내가 수입이 더 많이 가져간다면요 말이 안 떨어지는. 그래서 아메하는 사람들은 순진해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부터는요 거침없이 나가서 막 얘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하는가 아니라는 거를 이걸 보고 알았거든요. 이걸 보고 알았기 때문에 초기 3개월 동안 제가 17명을 가입을 시켰어요. 많이 가입시킨 거 아니에요. 17명을 가입을 시켰는데 그중에서 제품 쓰는 사람은 4명. 그 4명 갖고 에메랄드까지 갔어요. 거기서 소개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는요 많은 사람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처음 그 사람한테 얼만큼 정성을 들이고 얼만큼 비전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줄에서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기회를 기다리지 말래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걸 기다리잖아요. 평범한 기회를 잡아서 위대한 것으로 만드는 게 아메이거든요. 평범하잖아요, 생필품.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이 대단한 게 아닌 거를 지속적으로 10년, 20년, 30년 하신 우리 선배 리더님들이 지금 전부 다 특별한 사람이 돼 있잖아요. 엄청나게 진짜 특별한 사람들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평범하게 온 생필품을 가지고 내가 이 시스템 안에서 위대한 것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가능한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필요한 일인가만 결정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검증은 끝났거든. 회사에 대한 거, 수입에 대한 거, 제품에 대한 검증은요. 똑똑한 사람들이 다 알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 알아보신 그분들 믿고 그냥 가면 돼요. 과연 내가 옳은 일인가? 얘 수입을 내가 뺏어오는 거 아닌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생필품 쓰는 거 가능한 일이잖아요, 내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빨 닦고, 머리 감고, 샴푸하고, 화장하고, 가능하잖아요. 내가 필요한가? 저는 그래서 했어요, 아메이를. 단지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아이고. 그래서 방법도 알려주잖아요. 아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도만 내가 미쳐보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미친다고 꽃 꽂는 게 아니라 미팅장에 미쳐보고 대본에 미쳐보고 스폰서님 상담하는 데 미쳐보고 이런 거에 미쳐보면서 내가 1년을 보내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요즘 이 마인드 컨트롤 이거를 먼저 우선시합니다. 뭐 보상도 좋고 뭐 다른 것도 좋지만 내가 이게 기초가 안 다져지면 건물은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과거에 내가 생각한 거, 선택한 거, 행동한 게 내 현재의 삶이에요. 그럼 내가 이 현재에도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선택과 똑같은 행동하면은 미래는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다른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삶이 일상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리더님들, 탄 리더님들 그런 삶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생각했던 기준을 버리시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찾아서 따라가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그 오나시스 이분이 그 기준을 바꾸신 분이잖아요. 노동자의 삶에서 나는 저런 삶을 살고 싶어 해서 한 달치 월급을 노동자 월급을 가지고 부자들이 가는 식당 가서 몇 달에 한 번씩 같은 거 가서 그분들의 행동, 말, 표정 이거를 늘 그 기준을 배우면서 했던 오나시스가 결국에는 최고의 부자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내가 그런 원하는 삶이 있다면요. 끊임없이 미팅장에 오셔서 그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99%의 사람들은 과거를 기준으로 한대요. 근데 1%의 사람들은 미래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를 선택을 한대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과거에 어땠는데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내가 기준을 바꾸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기준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시작은요. 첫 번째 꿈꾸기 시작부터. 여러분들 꿈 다 갖고 계세요? 다 꿈을 결정하셨나요? 근데 그 꿈이 당신이 꿈이 뭐예요 하고 툭 물어봤을 때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근데 이러면은 설정된 거 아니에요. 그냥 옆에서 쿡 누르면 스펀지에 물이 흠뻑 담아서 쿡 누르면 물이 나오듯이 당신의 꿈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이거 이게 나오셔야지 진짜 꿈이에요. 그래서 꿈은요 미래를 생각으로 짓는 거래요. 미래의 현실을 지금 씨앗을 뿌리는 거래요. 그래서 생각으로 먼저 미래를 상상하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스케치하죠. 그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삶이 있다면 먼저 미래를 스케치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방법은 고민하지 말래요. 방법은 여기에 매주 미팅에 나오시고
또 스폰서님들이 하는 그 미팅에 가시다 보면요, 방법은 저절로 따라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꿈을 설정해 놓고 방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방법은 생각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나와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요,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하고, 저는 휘둘리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을 꿈꿨고, 내가 원하는 삶을 꿈꿨던 거예요. 그래서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미래에 결정 지어놓고 생각하라. 소중한 거 하라. 승승. 이길 것을 생각하고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이게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 틀린 거야. 우리는 이해해야지 행동을 해. 그래서 옛날에 스폰서님이 막 얘기할 때요, 내가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안 했다니까요. 삼선에 앉으라는 거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안 앉았다니까요. 근데 앉으라고 하니까 안 들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해가 안 돼도 가다 보면 여기 오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시너지를 내고 끊임없이 세신, 이런 자리에 와서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고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라. 모든 것은 2번 창조가 된대요.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하면서 스케치 그림을 그리면서, 내 밑그림을 그리면서 첫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내 꿈이. 그리고 2번째는 그걸 여기 와서 행동하면서 현실로 그 꿈이 창조가 되면서 2번 창조가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조를 꿈꾸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내가 창조한 게 믿어지면 끝이래요. 믿어지면 어느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거 실상이니 보지 못하는 건 증거래잖아요. 컵은 우리가 보이는 거 갖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도구가 없으니까 손으로 떠먹었겠죠. 손으로 떠먹다 보니까 물 먹는 뭔가가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컵이 탄생한 거고, 그냥 먹다가 손으로 먹다가 뭔가가 도구가 필요해. 그러니까 수저가 생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보이지 못하는 거를 생각으로 그거를 믿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에는요, 내적 믿음과 외적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키우셔야 돼요. 자기 암시, 잠재 의식 속에 내 안에 있는 거를 내가 계속 생각하면서 이 밑그림 그린 거를 된다는 믿음을 갖고 계속 생각을 하면요, 그게 진짜로 현실에서 나타나는 거고, 작은 성공을 쌓아가셔야 된다. 그래서 아메가 3%부터 주시는, 3%, 6%, 9%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작은 성공을 통해서 성취감을 맛보면서 나도 할 수 있네, 나도 할 수 있네, 이런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저는 항상 SP 갈 때보다 6% 갔을 때가 너무 그 성취의 기쁨은 잊을 수가 없다고 전 얘기해요. 왜? 맨날 혼자 썼잖아요. 맨날 내 PB만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소비자가 생기면서 6%가 되는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야, 누군가가 내 말을 믿고 회원이 돼서 제품을 써주네.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그래서 6% SP 됐을 때는 그렇게 막 강가적인 게 아니라 6%가 됐을 때 누군가가 내 말을 듣고 제품을 써준다는 거에 그게 너무 희열을 느꼈어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셔야 돼요. 꿈도 꿨어, 믿었어. 근데 맨날 내 바운드리에만 있어. 그건 안전지대거든요. 밖에 나가면 무서워 이러면서 안전지대를 못 벗어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공과 성정은요, 안전지대 밖에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두려워서 못 나가고 귀찮아서 못 나가는 이거를요, 깨고 나오셔야 돼요. 근데 이거 깨고 나오시는 게 미팅장이에요. 미팅장에 나오면요, 이게 깨어져요. 그리고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해라. 늘 들어왔죠. 늘 들어오고 이거 많이 봤죠. 소중한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 뭐 큰 돌 넣고 작은 돌 넣고 모래 넣고 막 갖고 그 3가지를 다 넣고 이 항아리에 가득 찼습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이 시간 전 관리사가. 아직도 빈 공간이 있다고. 그렇죠? 큰 돌, 작은 돌, 모래. 뭐가 빠졌을까요? 예, 물을 채우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뭐부터 했어요? 물 넣고 작은 돌 넣고 시간 관리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냥 시급한 거, 빨리 해야 될 거, 은행에 가야 돼, 미팅장에 와야 되는데 남편이 뭐 시켰다고 거기 쫓아가야 돼, 애 간식해줘야 돼. 그러니까 나는 뭐다,
막 이런 시급한 것부터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 인생에 중요한 거는 점점 멀어지면서 나중에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일단은 내 인생에 1년 뒤, 3년 뒤, 5년 뒤에 중요한 것부터 채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은행 가는 거 오후에 가시고, 뭐 애들 간식하는 거 미리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그 자잘한 일들은 천천히 사이사이 수첩, 우리 그 여러분 위너스 수첩 다 갖고 계시죠? 그 수첩 관리하셔야 돼요. 시간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의 힘을 활용해라. 이게 모든 게 됐어. 근데 다 했는데 맨날 아유, 될 수 있을까? 안 될 거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의 어원은요, 마음의 알갱이래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알갱이래요. 그래서 마음의 알갱이를 내어 쓴다는 뜻이 말씀이고요. 말의 힘, 이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아는데도 우리가 부정적인 게 습관이 돼서 저절로 나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물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이 밥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발효가 되고 썩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말을 나한테는 물론이지만 내 가족들 주위 우리는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좀 전부 성공을 꿈꾸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공자의 말을 안 쓰고 패자의 말을 쓰면은 그걸 의식적으로도 바꾸셔야 돼요. 그런 순간 모르게 나도 그게 나와요. 모르게 내가 옛날에 썼던 말이 나오는데 어느 날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머 내가 이 말을 또 쓰네 이 느낌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순간부터 바뀌시는 거예요. 말의 힘에 그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이 내뿜는 에너지를 보면 벌써 부정적인 단어가 주는 느낌은요. 파괴하다, 경멸하다, 비난하다, 고통받다, 실패하다, 뚱뚱하다. 기분 나쁘지 않아요? 벌써 이거 읽으면서 인상이 찌그러지잖아요. 근데 긍정적인 주는 느낌은요. 사랑, 용기, 친절, 뭐, 존경하다, 뭐, 공평, 감사, 부드러워요. 그러면은 빼쭉빼쭉빼쭉하게 가시돋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날 것인가? 부드러운, 둥글둥글하게 부드러운 이 느낌을 갖고 사람을 만날 것인가?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와서 붙겠어요? 가시가 오면 찔리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내뿜는 에너지도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10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하잖아요. 저 에메랄드 가기 전까지는 선포 절대 안 했어요. 선포하라고 나오라 그러면요. 안 나갔어요. 꼭 그 있잖아요. 꼭 선포하고 가야 돼. 난 그냥 갈 거야, 막. 근데 에메랄드는 진짜 PT 파운더스 PT까지는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근데 보석피는 절대 혼자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에메랄드가 저희 파트너가 사파이어 먼저 갔습니다. 왜냐면 저는 쉬었기 때문에 걔가 우리 파트너가 나보다 꿈이 더 컸기 때문에 사파이어를 먼저 가고 그 집에서 이제 애들 키우다가 안 되겠다. 에메랄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에메랄드 결단하는 순간 1년 내내 선포했어요. 그리고 에메랄드 갔습니다. 그래서 유태인의 속담에요. 말이 입안에 있을 땐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요. 말이 나를 지배한대요. 이거 무서운 얘기거든요. 나는 에메랄드가 될 거야. 나는 다이아몬드가 될 거야. 그때부터 그 말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 계실 때, 버스 타고 가실 때, 운전하실 때, 걸어가실 때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말이 나를 지배하게. 그래서 인풋을 꿈과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 오셔갖고 배우셔야 돼요. 배워서 이 시스템 안에서 집어넣으셔야 돼요. 인풋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아웃풋은 성공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집어넣는 장소가 이 시스템 안, 미팅 안,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폰서님의 미팅 그룹 안에서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요, 우리가 맨날 여기서 긍정적인 사람 만나다 보면요, 저기 세속적인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요. 옛날에 그들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었어. 근데 어느 순간에 어머 지겨우기 시작한 거야.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자꾸만 이쪽으로 오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이거 아시죠? 이게 뭔지 아시죠?
네, 오즈의 마법사잖아요. 오즈의 마법사의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캡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자가 나 겁쟁이 사자예요 그러잖아요. 두려움이 많잖아요. 용기가 없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용기가 없었어요. 두려움을 갖고 이 미팅장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또 얘가 누구죠? 깡통 같은 거 뭐 로봇인가?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잖아요. 이게 섬기는 리더십이거든요. 저도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섬기는 거를 몰랐어요.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미팅장에 오면서 따뜻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생각하는 머리를 갖고 싶습니다. 지혜를 배우게 돼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용기로 변하고요. 차가운 마음을 따뜻한 마음으로 변하고 또 이 지식이 아닌 지혜로 변하는 게 이 미팅장 시스템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 딱 갔더니 오즈의 마법사가 뭐라 그래요? 여기 오는 과정에 다 갖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 안에서 이 시스템 안에서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거인이 있단 말이에요. 맨날 그 다이아몬드 돼서 우리 드레스 입을 때 불편해요, 이상해요, 막 이랬던 리더님들이 체질이에요. 내 스타일이에요. 막 이렇게 변해가잖아요. 왜냐면 내 안에 그게 있었는데 그거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불편했던 거지. 근데 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잠재력, 거인들을 조금씩 조금씩 여기서 찾아내면서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탱커합니다.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끌어줄게. 이 탱커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 탱커화를 처음부터 10가지 탱커화를 못한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운동하시죠? 제품 쓰시죠? 또 뭐가 있나요? 책 읽으시죠? 음원 들으시죠? 기본적으로 4가지, 5가지는 기본적으로 하고 계세요. 근데 뭐 때문에 못하냐? 한두 가지가 걸리니까 탱커화를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하다 보면 채워지는, 처음부터 채워지지 말고 이걸 계속 인풋을 넣다 보면은 아웃풋이 내가 성공자. 탱커화를 안 하고 성공자로 간부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다. 늘 성공자분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는요, 한 끗 차이가 아니라요, 탱커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한 것 차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탱커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 인생에 오직 나밖에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메를 시작한 거예요. 신랑이 바꿔줄 줄 알았더니 안 바꿔주더라고요. 뭐 부모님은 잘하면서 아니라는 거를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바꾸고 싶어서 저는 아메를 했어요. 근데 내 인생을 나만 바꾸나요? 내 자식의 인생까지 바꾸잖아요. 이런 일이 어딨냐고,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내 인생을 살아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 목표에 도달하는 성공자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능력이래요. 꾸준함이. 저는 능력이 없어요. 말도 잘 못하고요. 제품 설명을 잘 못하고요. 이것도 이거 뭐지, PPT 만드는 것도요, 막 궁리하면서 했고요. 근데 꾸준하게 제가 유일하게 20년 동안 한 거는 꾸준함이에요. 근데 20년 동안 하면서 아메이 하기 싫다, 아메이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토끼와 거북이처럼 그 깃발 꽂은 데 가야지. 깃발 꽂은 데 가야지. 마음에 상처를 입은 좀 쉬었다가 또 막 에너지가 나면 또 열심히 했다가 또 쉬었다가 이거를 꾸준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꾸준한 게 누적이 되니까 기적 같은 EDC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 누적이 기적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냥 꾸준하게 이 자리에 오셔갖고 모두 성공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을 결정하셔야 돼요. 1년 동안. 자꾸만 내 마음에는 하고 싶은 일로 막 갈 거야. 재밌으니까 하고 싶은 일이. 여기는 괴로우니까. 근데 자꾸만 나를 의지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로 나를 끌어다 놓고 스케줄, 시간 정리하시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면서 모두 라스베가스에서 만나 뵙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